는 이런 헤머스탠스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만 지금도 보면 헬스클럽 피트니스에 가보면은 케이블 풀다운이 많죠. 예. 그것도 비슷한 운동이에요. 이거 한번 빼봅시다. 하나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 풀다운도 마찬가지, 풀업이랑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당기잖아요. 견갑골을 쓰면 안 돼요. 예. 바로 세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그냥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뒤로 모아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장비는 약간 모으려고 해도 모이지 않아요. 약간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케이블 풀다운 경우에 마찬가지 위로 올렸다가 그대로 밑에까지 내려줘요. 여기까지만 내려주면 돼요. 광배근만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써주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이쪽에 한결 똑같이 맞춰잡고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쭉 놨다가 광배근을 위로 쭉 늘렸다가 그대로 옆으로, 팔꿈치 옆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팔꿈치가 뒤로 가면 안 돼요. 옆으로 내지는 약간 앞으로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광배근만 이완 수축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승모근을 뒤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힘이 광배근에서 승모근으로 다 뺏겨가요. 오로지 광배근만 이완 수축 해주면 됩니다. 근데 놀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일단 광배근을 끝까지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쭉 이렇게 놔줘야 돼. 견갑골까지 쭉 위로 올려주면 광배근이 어디 붙어? 견갑골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광배근의 정지부가 상완골의 정지에 있어요. 상완골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견갑골에 붙어 있죠. 견갑골까지 같이 쭉 늘려주면은 광배근이 좀 더 많이 이완이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죠. 당길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죠. 근데 이것보단 놀 때는 하나, 둘 맞아요. 당길 때는 셋, 한 번에 당겨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리듬으로.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당길 때는 한 번에 셋, 하나, 둘, 셋, 둘, 셋.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긴 상태에서 멈췄다가 노는 사람도 있어요. 멈추고 막. 딱 멈추는 순간 힘이 어디로 가 있을까? 근데 버티기 위해서. 자, 당길 때는 광배근으로 당겼어. 멈추는 순간 힘이 어디로 갈까? 팔 쪽으로 가버려. 팔이 힘들어. 멈추는 것은 힘 낭비예요. 힘 낭비. 의미가 없어요. 계속 근육을 움직여야 의미가 있는 거지. 멈춘 끝에서 뭐 사람들이 근육을 짜준다 그러잖아요. 짜준다는 게 당긴 상태에서 힘을 준다 그러는데 굳이 광배근에 막 힘을 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자세에서 당기면은 그냥 운동이 다 된 거야. 여기서 굳이 막 힘을 준다고 해가지고 뭐 도움이 더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짰다가 셋. 그리고 멈추지 말고 당길 때는 빠르게 당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천천히 당기면 주동근이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팔 힘으로 당기는 거야.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길 때 좀 빠르게 한꺼번에 쭉 당겼다가 하나, 둘, 쭉 늘려주고 셋, 늘려주고 셋. 그래서 이제 놀 때도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광배근으로 버텨주면서 광배근으로 이완되는 거를 느낀 상태에서 수축, 느껴주고 수축, 느껴주고 수축. 알겠죠? 네, 이렇게 해야 돼.
자, 시티드 케이블로는요, 이 상태에서 쭉 앞으로 이완시켜주고 당길 때는 몸을 세워주면서 팔꿈치 뒤로 당겨줘요. 마찬가지 올 때 하나 둘 당길 때는 한꺼번에 셋 하나 둘 셋. 경관절이 어떻게 움직여요? 경관절이 신전이 되죠. 네. 이게 신전이야. 이게 굴곡이고 신전. 그래서 광배근의 기능 중에서 경관절에 지금 했던 거는 하였던 거는 경관절의 내전이지만 이 운동은 경관절의 신전을 이용해서 광배근 운동 시켜주는 거예요. 허리를 펴준 상태에서 갔다가 빼주고. 자, 이때 자, 상체를 너무 많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빼면서 하면 안 돼. 이거는 치팅이야. 치팅이기 때문에 조금 갔다가 상체 세워주면서 팔꿈치를 뒤로 빼주는 거예요. 팔꿈치를. 또 이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특히 로우를 할 때 이 장비 무게를 바벨이라든지 장비를 손으로 잡아 당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무게를 앞으로 밀고 당기는 데 집중만 해. 내 근육을 자극을 주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당겼다가 손으로 놓고 손으로 당겼다가 손으로 놓고 이거는 팔운동일 뿐이에요. 이 손은 장기하고 광배근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광배근을 수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상완골을 뒤로 빼줘야죠. 그래서 팔꿈치만 뒤로 빼주는 거예요. 요 장비, 손은 그냥 딸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당겼을 때 팔꿈치 이렇게 굽혀져 있으면은 팔에 힘이 들어간 거야. 힘을 빼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은 오류를 한번 해보세요. 오류. 네, 오류를 하는 것을 보여주면 좋지. 오류 일반적으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류는 요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 이거는 팔 운동이라는 거지. 물론 이런 광배가 좀 것은 팔이 90%가 되고 등은 10%밖에 안 돼요. 물론 팔이 동원 안 될 수가 없어. 협력근으로서 주동근은 광배 등 쪽이에요. 근데 당연히 팔도 적용되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적게 할 것이냐 이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류를 내가 센터에서 보니까 일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요. 팔로만 그렇게 지도를 하더라고 회원들한테. 그래서 내가 거기서 회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 상하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광배근을 수축 이완을 시켜야 되는데 팔로만 당겼다 팔로만 밀어준다는 얘기죠. 약간의 광배근이 크게 이완이 돼요. 이완 수축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게 케이블로우고 지금 머신로우인데요. 머신로우하고 케이블로우 할 때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케이블로우 할 때는 항상 몸을 아치를 만드는 상태에서 가슴 내밀고 배 내밀어야 돼. 풀업 풀다운은 이게 아니지만 로우는 요 자세가 나와야 돼요. 가슴 내민 상태에서 팔을 놔주면은 광배근 이완되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도 빼주고 이렇게 팔꿈치도 빼주는 거예요. 너무 누울 필요도 없어. 이 상태에서 팔꿈치 빼기 한마디로. 이거를 당기는 게 아니고 팔꿈치 빼기예요. 그러면은 등 근육에 자극이 잘 와. 가볍게 해도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지금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이 걸쳐주기밖에 안 했어요 이거를. 근데 너무 꽉 쥐어버리면 손으로 당기게 되지. 걸쳐주고 팔꿈치만 당기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죠? 네. 예. 었어요. 이 상태에서 자, 그립의 위치에 따라서 자극되는 부위가 달라진다 그랬죠. 자, 스트레이트 바를 오버그립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 팔꿈치가 뒤로 가죠. 아까 로프 잡았을 때는 내지는 그립을 언더그립 잡으면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근데 오버그립 잡으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위로 올라와. 예, 올라오면서 이거를 위로 당기게 돼 있어. 팔꿈치 올라오니까 이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은 광배근보다도 자, 쭉 당기면은 견갑골이 뒤로 모이면서 어떤 근육이 운동이 될까? 승모근. 그렇지. 견갑골을 모아주는 승모근이 주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광배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승모근도 중요해요. 특히 중부 승모근이 아치를 만들어주는데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립을 다양하게 운동해주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광배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만약에 이거를 언더그립 잡았어요. 언더그립으로. 그럼 뭐 해야 될까? 광배근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던스가 지금 광배근 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아까 로프 잡았을 때도 팔꿈치가 내려왔죠. 그리고 이 그립을 뉴트럴 그립 그립이 있어요. 네, 그걸로 해도 팔꿈치가 내려오겠죠. 제가 이 롤을 이용해 가지고 타겟못을 어디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립을 위로 줄 수도 있고 아래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버그립도 이거 같이 병행해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머신 로우라고 해요. 일단 로우는 다 비슷합니다. 운동이 적용되는 근육도 다 비슷하고. 자, 이거는 배에다가 패드에다가 배를 기댄 상태에서 당겼다가 나요. 마찬가지 이것도 내 손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손은 장비를 걸쳐주기만 하고 팔꿈치를 뒤쪽으로 당기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상체를 고정을 하고 견갑골을 많이 안 놔. 딱 잡은 상태에서 견갑골 뒤로 모은 상태에서 광배근만 이완시켜줬다가 당겨주고. 이 방법이 있고, 그리고 견갑골을 쭉 옆으로 놔줘. 이완을 많이 시켜준다는 거죠. 많이 시키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견갑골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광배근만이 아니고 견갑골까지 같이 크게 많이 움직이죠. 더 많은 근육이 동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가 좋더라면 할 수 없어요. 광배근만 위해서라면 오히려 많이 이렇게 놓지 말고 절대근 상태에서 당기는 게 낫고, 광배근하고 승모근까지 같이 훈련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는 많이 이완시켰다가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이완시키다 보니까 좀 광배근 쪽으로 집중이 덜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배근하고 승모근을 따로 분리시켜서 운동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풀업하고 요거 머신 있죠? 풀다운 머신. 요거는 이렇게 당겼잖아요. 경관절에 외전, 내전이죠. 그래서 외전, 내전을 이용한 광배근 운동이고, 이거는 언더그립을 잡고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당겨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아니, 경관절에 굴곡신경이죠. 그래서 광배근의 기능이 경관절에 외전, 내전도 있지만 굴곡신경도 있잖아요. 이거는 굴곡신경을 이용해서 광배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상태에서 놨다가 가슴 앞으로 돌려요. 놨다가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립이 너무 몸 가까이 당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당기면, 자, 경관절 움직임이 몸에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당겼어. 이거랑 정관절이 어떻게 돼? 이거는 가동범위가 짧지. 네. 이렇게 해야 가동범위가 큰 거지. 네.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어디가 많이 접혔어? 주관절이 많이 접히지. 네. 그럼 어디가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이 두근이 많이 쓰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들뺀 상태에서 당기면 어때? 주관절이 많이 안 접히지? 이 네. 두근이 더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이용해서 광배근을 운동시키고 싶다. 그때는 약간 뒤로 몸을 뺀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당겨줘요. 절대로 광배근 붙어서 이렇게 당기면 이게 어디 운동이다? 이거는 팔 운동이야. 아시겠죠? 자, 놀 때는 몸 잘라가면서 완전히 쭉 이완시켜 주지만 당길 때는 몸을 쫙 뺀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줘야 돼. 접기 잡을 경우는 전거근도 등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죠. 기본이 되고, 이제 근데 이제 너무 무거우면 허리 힘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초보자들은 막 허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뒤에 있는 배근력이 약해서 버텨지지 못하니까 이게 그렇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자, 정확한 방법은 일단 벤투오버 자세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벤투오버 자세는 뭐냐면은 허리를 이렇게 가슴을 펴고 허리를 굽힌 자세. 다 들고 아침 안 들어보세요. 빨로 해요. 지금 허리 편 자세를 알려주니까 좀 약간 나아졌죠. 나아졌는데 아직까지 상체가 너무 서 있어. 서봐. 그 상태에서 항상 자 발을 놓을 때나 당길 때나 이 승모근으로 볼을 당기고 있어야 돼. 여기다 힘을 주고 있어야 돼.
배 내밀고 이 상태에서 내려가 보세요. 고개 들고 고개 숙이면 아치 무너져. 상체도 숙여 이렇게 90도로. 자 당기고 있고 당기고 또 숙여. 자 그렇게 해봐. 오케이 그렇지. 요게 바벨로우야. 서 있으면 안 돼 상체가. 자, 발은 배꼽 쪽으로. 자세 많이 나아졌죠? 허리 아파? 그만. 자, 이 운동은 원암 덤벨 로우라고 합니다. 뭐 서서 투암을 할 수도 있지만 투암을 하게 되면은 고중량 컨트롤 안 되겠죠. 그래서 무거운 중량을 들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걸 딱 받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숨을 짚고 다리 옆으로 벌려놓고 이 상태에서 자, 마찬가지 덤벨 당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덤벨은 잡기만 하고 팔꿈치를 뒤로 쭉 빼줘. 어깨가 좀 안 들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 뒤로 쭉 빼줍니다. 이렇게. 자, 당겼을 때 팔꿈치가 굽혀져 있다는 거는 뭘 뜻하죠? 굽혀져 있다는 거. 응? 근데 어디에 힘이 들어있다는 거야? 팔에 힘이 들어있다는 거야 지금. 자, 팔에 힘을 빼라 그랬죠.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팔꿈치만 당기면 어떻게 돼? 여기는 덜렁거려야 돼.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겠지. 무게 때문에. 뺐다가 팔꿈치만 뒤로 쭉 빼주고. 자, 근데 간혹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덤벨을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건 잘못된 거야.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쭉 올려줘야 돼.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팔꿈치를 내린 상태에서 수직으로 팔꿈치를 뒤로 쭉 빼주면 돼. 쭉 많이 유연시켜주고 당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로타 말지 말고 쭉 많이 유연시켜주세요. 원하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인클라인 벤치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견갑골만 뒤로 이렇게 모아주고 놔주고 모아주고 놔주고. 팔은 많이 안 움직여. 자, 팔꿈치는 조금만 움직이고 견갑골만 뒤로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들 봤죠? 네. 이거는 어디 운동일까? 승모근이죠. 그 사람은 광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광배 운동이 아니에요. 자, 광배가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광배가 어디부터 있죠? 정지부가 상완골이죠. 상완골을 길게 움직여줘야 광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상완골 안 움직여서는 광배가 운동이 안 돼요. 네. 견갑골 많이 움직이면 어디 운동일까? 그건 승모근 운동이야. 또 하나 오류가 있는데 바벨로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무게 들고 무거운 무게 들고 무거우니까 이렇게 숙이지도 못해. 선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많이 봤지? 다 서보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이완시켰어. 하면 어떻게 돼? 이거죠. 밑으로 줘서는 절대로 광배 이완이 안 됩니다. 최소한 앞으로 주거나 위로 늘려줘야 광배근 이완이 되는 거지. 그 근육이 이완이 안 되면 그 근육이 수축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면은 어떤 근육이 이완이 될까? 이렇게 늘려주면 자, 견갑골 뒤로 옆으로 벌어지죠. 승모가 이완되겠죠. 당기면 승모가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승모 운동이에요. 광배 운동이 아니에요. 바벨로를 이용해서 광배 근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각도가 90도 아니지만 그래도 90도 가까이 많이 숙여져 있어야 돼. 이렇게 이완시켜줘야 돼. 이완시키고 수축할 때는 살짝 들어주지만 놓을 때는 또 내려와 줘야 돼. 섰어. 이쪽도 이완시켜줘야 돼. 이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바벨로를
힘들다면 가벼운 무게로 상체 많이 숙이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바벨로에 쓰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가만 쓰이는 게 아니고 벤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근육이 쓰이잖아요. 그 근육이 같이 이렇게 그 자세에 맞게끔 발달합니다. 익숙해져요. 아시겠죠? 네. 풀오버는 덤벨을 잡고 올렸다가 앞으로 당기는 거죠. 경관절에 뭡니까? 신전이죠. 경관절에 신전을 할 때 쓰이는 근육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광배근, 대원근 이런 근육들이 주로 쓰여요. 근데 인터넷 서치해 보면 어떻다? 대부분 가슴으로 나와 있어. 어떤 거예요? 해부학적 근육이 움직여놨을 때 이 풀오버는 경관절의 신전이기 때문에 등 운동입니다. 갔다가 당기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물을 두면 어디가 이완이 될까? 광배근이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고 쭉 광배근의 힘으로 당겨주는 거지. 항상 제일 많이 이완된 근육이 제일 먼저 가동이 됩니다.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자, 광배를 너무 밑으로 많이 내려놔도 안 좋아요. 경관절이 이제 광배근이 짧은 사람들은 경관절에 좀 상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범위를 그냥 천천히 내려오는 데까지만 내리세요. 너무 많이 내리기 위해서 올리지 말고 그랬다가 다시 수축. 자, 여기까지 당기면 다 끝난 거야. 여기서 더 많이 당긴다고 허당입니다. 여기서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풀업을 할 때 이 상태에서 더 당기려 하는 사람들 있죠. 할 필요 없어요. 바보예요, 바보. 이 상태에서 근육의 힘이 장력이 받는 데까지만 내리면 돼요. 됐죠? 네. 이게 아까 보면 제이 커틀러가 머신에서 잡고 이렇게 당겼죠. 네. 이거는 프로 머신이에요. 등 운동할 때 했죠. 네. 제이 커틀러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또 풀오버랑 똑같은 게 저기 보면 이렇게 잡고 케이블을 스트레이트 바 걸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이 운동 하죠. 네. 이 운동. 그러니까 어디 운동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 운동 위해서 하는 거죠. 네. 풀오버랑 이 동작이랑 어때요? 동작이 같은 거죠? 네. 알고 보면 그죠? 네.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앞으로 당기는 이제 경관절의 신장 운동은 풀오버 마찬가지, 다이어트 마찬가지 다 등 운동에 포함되는 겁니다. 가슴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가슴 하부 근육이 조금 쓸 수 있는데 주동근은 등 운동, 등 근육이에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스티프레그 데드리프트. 근데 스티프레그 데드리프트는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할게요. 등 운동에 해당하는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하고 루마니안이에요. 근데 원래 전형적인 데드리프트는 루마니안이 아니고 컨벤셔널입니다. 땅 바닥에 있는 바벨을 끌어올리는 동작이에요. 루마니안이나 컨벤셔널이나 바벨은 무조건 몸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아치를 만들어야 돼요. 가슴을 내밀고 배 내밀고 엉덩이 뒤로 빼고 이 상태에서 앉아요. 자, 무릎은 90도. 자, 상체 각도는 지면에서 30도면 적당해요. 자, 너무 앉아보면 어떻게 돼? 상체가 서 있죠. 너무 무릎 펴버리면 상체가 너무 굽어져 있고, 그죠? 그래서 무릎은 90도, 상체 각도는 30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처음에는 다리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려줘요.
그 상태에서 고관절을 펴주는 거예요. 자, 내려올 때는 반대로 힙 뒤로 빼면서 고관절을 먼저 굽혀주면서, 자, 바가 무릎까지 내려왔죠. 이때는 이렇게. 자, 슬관절, 고관절, 고관절, 슬관절. 이거를 연결 동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슬관절, 고관절, 고관절, 슬관절인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상체 각도가 30도죠. 30도를 유지하면서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엉덩이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엉덩이 내린 상태에서, 자, 상체 각도 유지하면서 슬관절 먼저 펴주다가 그 다음 고관절 펴서 완전히 일어서는 거야. 자, 내릴 때 마찬가지. 힙 뒤로 빼면서 무릎 굽혀주고 고관절 굽혀주고 다시 앉아주고, 이거를 연결 동작으로. 절대로 몸이 바가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몸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슬관절 굽히면서 고관절 빼줘야 되는데 무릎은 펴고 고관절 먼저 가버리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무릎을 굽히면서 이렇게 긁어주죠. 다시 긁어주고. 알겠죠? 이게 컨벤셔널이에요. 자, 해볼까요? 이 각도가 돼야 돼. 이 각도. 같이 만들어봐. 허리 펴고. 허리가 좀 말려 있어. 다시 서봐. 아니, 바 잡고. 반복해 보세요. 좀 서 있잖아. 이 정도. 됐어. 이게 좀 이렇게 허리가 말려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말려 있잖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앉을 때 대둔근이 쭉 늘어나 줘야 되는데 대둔근이 당기고 있어. 여기서 당겨버려. 안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 허리가 말리는 거야. 그래서 둔근이 짧은 사람들이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할 때 버트윙크라고 해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말려. 엉덩이 이렇게 들어가 버려. 그럼 원인을 제거해줘야, 원인을 풀어줘야 되겠죠. 대둔근을 늘려주면 좀 나아질 수 있어. 한번 해볼게. 여기서 계속 누워봐. 발 잡고 무릎 잡고, 자, 무릎을 안쪽으로 당기면서 잡아. 여기 잡아. 몸 가운데로 당기면서 당겨줘. 당겨. 어때? 엄청나게 당기지. 짧아질수록 이렇게 아파요. 스트레칭하면. 반대로. 원래 뭐 CF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 시간 걸리니까 내가 억지로 눌러버릴게 그냥. 힘 빼야 돼. 자, 그리고 이쪽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물을 당겨봐. 당겨. 빼고. 그렇지. 오케이. 잠깐만 해볼게 다시. 자꾸 서봐. 가슴 내밀고. 10초 빼면서 내려가봐. 쭉 빼주고.
배 내밀고 배 앞으로 내밀고 내려와. 폴드 덮듯이. 그럼 서 있잖아. 갑자기 이렇게. 그렇지. 좀 빼면서 허리 펴고. 좀 덜어진 것 같나요? 조금, 조금 많이는 아니고. 이게 또 이제 풀어졌어도 내 어디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되느냐 그런 스킬, 힘도 필요한 거예요. 자세 연습도 필요한 거야. 어쨌든 간에 허리가 많이 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등근이 문제이기 때문에 등근 내지는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잘 시켜준 상태에서 운동시키면 자세가 훨씬 더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어. 자, 진석이. 자, 컨베셔널로 해봐. 잡아봐. 이게 컨베셔널이지? 올라오고 앉아주고 이 상태에서 상체 각도 30도 유지해주고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다시 숙여주고 앉아주고. 자, 무릎 펴주고 고관절 펴주고. 고관절 숙여주고 무릎 펴주고. 그렇지. 근데 지금 올라올 때 바가 허벅지에서 떠있지. 떨어지지. 떨어지면 안 돼. 긁으면서. 무릎을 먼저 펴버리니까 그래. 떨어지는 거야. 설 때. 앉을 때도 무릎을 굽혀주면서 내려가봐. 숙여봐. 그렇지. 그러니까 붙어있잖아. 그렇지. 고관절 펴지면서 무릎은 자연스럽게 펴지게. 그렇지. 무릎 펴지면서 엉덩이 빼주면서 하면 바가 붙어 있어. 데드리프트는 굉장히 무겁게 해야 되는 운동, 무거운 중량 운동인데 몸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부담이 허리에 굉장히 많이 실려요. 그래서 무거운 중량 들기 위해서는 바가 최대한 몸 가까이 있어야 돼. 오케이. 대신 상체가 많이 굽혀지기 때문에 척추 기립근이 등적성의 힘을 더 많이 받겠죠. 자, 보세요. 자, 컨벤셔널은 고관절 각도가 굉장히 많이 구부러졌죠. 그만큼 뭐가 많이 이완이 된다? 그치, 등근이 많이 이완되죠. 네. 그래서 등근이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제 컨벤셔널은 무릎 조금밖에 안 굽히고 고관절을 좀 굽혀요. 상체는 많이 굽혀지죠. 그죠? 그때 90도밖에 안 굽혀지죠. 그래서 컨벤셔널에 비해서 등근이라든지 무릎도 조금 굽혔기 때문에 사두근도 많이 안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어디 운동이다? 척추 기립근을 위한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척추 기립근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근력은 등 내지는 등근, 햄스트링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루마니아이 좋을까, 컨벤셔널이 좋을까? 그렇지. 컨벤셔널을 해야 전신 운동이 되면서 뒤에 있는 배근력이 제대로 발달하는 거예요. 한 번 하더라도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게 컨벤셔널이에요. 이 루마니아는 옛날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루마니아 사람이 이 밑에 있는 게 들기 힘드니까 발을 4개 올려놓고 짧게 하다가 내려놨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루마니아 드리프트라고 했는데 또 최근에는 피트니스에서 되게는 이제 단층이 아니고 멀칭 3층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막 쿵쿵 밑으로 바벨을 내려놓으면 비대칭이 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컨벤셔널 못하게 한다고. 그죠? 루마니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컨벤셔널 하는 게 훨씬 좋아요.